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죠. 바로 단타 매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타를 하면 기회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차트를 켜면 들어갈 자리도 계속 보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이 날 것 같은 자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타를 시작하면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들어가고 저기서도 들어가고 조금 올라가면 또 들어가고 조금 눌리면 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손절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손절이 한번 나오면 다음 자리에서 복구해야지 하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또 손절 나가고 다시 들어가고 결국 복수 매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단타였는데 손절하기 싫어서 갑자기 스윙이 되고 짧게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조금 흔들리니까 손절 못하고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계좌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차트를 못 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단타를 빠르게 많이 들어가는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남는 트레이더들은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별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단타는 진입 횟수가 많아질수록 손절이 누적되고 수수료도 누적되고 멘탈도 굉장히 빠르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타는 짧은 움직임을 먹는 매매다 보니까 애매한 자리에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계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선별해서 들어가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단타는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선별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차트를 계속 보면서도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근거가 겹치는 자리 그리고 실제 반응이 나오는 자리만 기다립니다. 결국 단타는 신호찾기 게임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게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얘기할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오더블록, FVG, 시장구조, 지지와 저항, 리테스트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제 매매에서는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오더블록도 나오고 FVG도 같이 나오고 시장구조도 같이 보고 지지와 저항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각각의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들을 실제 차트에서는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나의 매매로 이어가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표의 신호 자체를 맹신합니다. 화살표 뜨면 들어가고 시그널 나오면 따라가고 근데 실제 차트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표가 안 좋다, 지표는 다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표는 분명 차트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 지표 하나를 맹신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방식들은 사실 지표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방식들입니다. 왜냐면 결국 중요한 건 시장 반응 자체를 읽는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표는 보조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지표의 시그널만 따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흔들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단순 기법 설명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저런 기준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매매에 적용하는지 그 사고 흐름 자체를 보여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세력을 이기려고 합니다. 세력보다 먼저 들어가려 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하고 세력의 함정을 전부 간파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세력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대부분 다 털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력이 실제로 움직였던 흔적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 반응을 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기준들을 딱 3개월만 반복해서 활용해보시면 단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단타할 때 어떤 자리를 중요하게 보는지, 왜 그 자리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손절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는지 실전 기준 위주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단타는 자리와 반응,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래소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과 실시간 시장 분석을 공유하는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단타 기준을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타는 짧게 먹는 매매니까 상위 방향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단타일수록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단타는 짧은 움직임을 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상승 구조가 강하게 이어지는 시장인데 계속 고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숏을 치기 시작하면 조금만 반등해도 손절 나가고 한번 흔들릴 때마다 계속 털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 구조인데 계속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롱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현재 시장 구조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시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이걸 확인한다는 거죠.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보스와 초크입니다. 보스는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기존 추세, 기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승 구조에서는 고점을 돌파할 때, 하락 구조에서는 저점을 이탈할 때 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면 현재 시장은 상승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하고 있다면 시장은 하락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초크는 체인지 오브 캐릭터의 약자로 기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상승 구조에서는 전 저점을 깰 때, 하락 구조에서는 전 고점이 뚫릴 때죠. 상승 추세에서 저점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구조가 뒤집히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트를 보는 거죠. 물론 초크나 보스 하나만 보고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현재 시장에서 어느 방향의 힘이 더 강한지를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향성을 먼저 체크한 뒤에 그 방향 안에서 단타 자리를 찾는 편입니다. 차트 구조를 먼저 체크하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더 유리할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단타를 칠 수 있습니다. 상승 구조라면 눌림에서 롱 자리를 우선적으로 보고 하락 구조라면 반등에서 숏 자리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물론 역추세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추세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고 반응도 훨씬 빠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일수록 방향이 살아있는 쪽으로만 우선적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시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자리만 보고 진입합니다. 여기 저항 같으니까 숏, 여긴 지지 같으니까 롱. 근데 방향이 반대라면 상승 구조인데 저항 같아서 숏, 하락 구조인데 지지 같아서 롱. 좋아 보였던 자리도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방향을 먼저 봅니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근거가 겹치는 자리를 기다립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보는 단타 자리들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눌림 단타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보는 자리 중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 단타의 기본기다 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승 캔들이 강하게 나오면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근데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늦게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세력의 입장에서는 아직 물량을 더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 이후에는 차트에 무조건 흔적이 남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페어밸류 갭 FVG입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한 번에 쭉 올라가 버리면 중간에 거래가 충분히 체결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구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갭 구간을 FVG 페어밸류 갭이라고 부릅니다. 매수와 매도가 충분히 교환되지 못한 상태로 가격이 급하게 움직인 흔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그 구간을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FVG는 연속된 3개의 양봉 캔들 중 가운데 캔들이 가장 길게 형성됐을 때 첫 번째 캔들의 고점과 세 번째 캔들의 저점 사이 공간을 FVG라고 합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이론처럼 완벽한 형태만 보지 않습니다. 음봉과 강한 양봉, 양봉 또는 음봉과 강한 양봉, 음봉 이런 형태에서도 충분히 FVG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양 자체보다 실제로 가격이 급하게 움직였는가 그리고 이후에 그 구간에서 다시 반응이 나오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력들이 실제로 반응했던 자리도 중요하게 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이 시작되기 전 세력들은 조용히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가 많고 그 흔적이 차트에 남는데 이런 자리를 오더블럭이라고 합니다. 세력들은 개인들과 달리 수백, 수천억 단위의 자금으로 움직입니다. 그 큰 돈을 한 번에 전부 매집해버리면 그걸 받아낼 물량은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하게 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특정 구간에서 천천히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가 많고 그 흔적이 차트에 남는다고 보는 겁니다. 상승 오더 블럭은 강하게 상승하기 직전 마지막 하락 캔들, 하락 오더 블럭은 강하게 하락하기 직전 마지막 상승 캔들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꼬리까지 포함해서 보기도 하지만 실전에서는 몸통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저 역시 몸통을 위주로 체크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FVG와 오더블럭, 우리는 실제로 세력이 여기서 진짜 개입했는지 100%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더블럭이나 FVG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리만 보고 바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리 자체보다 반응입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 가격이 반응하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리테스트를 버티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오더블럭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도 오더블럭 하나만 보고 진입하지 않습니다. 지지나 저항이 겹치는지 유동성이 있는 자리인지 FVG가 겹치고 오더블럭까지 겹치는지를 봅니다.
결국 여러 근거가 겹치는 자리만 보는 겁니다. 단타는 자리입니다. 애매한 자리에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 손절도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매하면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리가 좋아도 터치 진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반응이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장악형 캔들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저점을 지켜내는지, 리테스트를 버티는지 이런 트리거를 보고 진입합니다. 터치보다 확인입니다. 손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손절을 퍼센트로 잡는데 손절은 시나리오가 깨졌을 때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봤던 지지 저항이나 오더블럭 FVG가 깨졌고 내가 생각한 구조가 무너졌다면 그 시나리오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방식이 나뉩니다. 저점이 이탈되자마자 손절하는 방식이 있고 봉마감을 기준으로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봉마감의 기준은 승률과 신뢰도는 더 높지만 대신 리스크도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 손절은 리스크는 짧지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입이나 꼬리에 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의 상황과 다른 근거들을 같이 보면서 유연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익절은 가격이 반등하면 직전 고점이나 유동성 구간에서 1차 익절 절반을 먼저 익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차 익절 이후에는 손절을 진입 가격 본절로 올리는 겁니다. 이 순간 1차 수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손실이 없는 포지션이 됩니다. 결국 단타는 얼마나 크게 먹냐 보다 얼마나 리스크를 잘 통제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리스크 제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물량을 나눠서 운영합니다. 2차 익절은 다음 주요 유동성 구간이나 이전에 강하게 반응했던 구조물 근처에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 고점 위 유동성이라든지 채널 상단이라든지 강한 매도 반응이 나왔던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량은 추세가 실제로 꺾이는지를 보면서 가져갑니다.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든지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 마지막 물량도 정리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전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반응에 따라 계속 대응하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단타는 자리와 반응, 타이밍입니다. 이 기준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눌림 단타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타는 자리만 잘 잡으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계속 매매를 해보면 생각보다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누적됩니다. 특히 단타는 진입 횟수 자체가 많습니다. 짧게 여러 번 들어가고 짧게 여러 번 청산하다 보니까 수익은 비슷한데도 결과적으로 계좌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매가 꼬이기 시작하면 손절 자체보다 수수료 누적 때문에 더 빠르게 무너지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결국 수수료 구조도 리스크 관리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만 선별한다고 해도 진입 횟수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타는 짧은 움직임을 반복해서 먹는 매매라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선물거래 평생 수수료 페이백 구조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세팅해뒀습니다. 단타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타는 얼마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결국 살아남는 단타의 일부입니다. 자, 다음은 돌파 리테스트 단타입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털리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늦기 전에 타야 한다 이 생각부터 합니다. 특히 단타를 하다 보면 강한 돌파 캔들이 나올 때 지금 안 들어가면 혼자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실제로 돌파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경험, 포모를 느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파 캔들을 보고 바로 추격 진입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도 그 심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강하게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면서 추격 매수 물량을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 자체보다 돌파 이후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진짜 돌파는 리테스트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 저항으로 작동하던 구간을 돌파했다면 중요한 건 다시 내려왔을 때입니다. 이전 저항 구간을 실제로 지지해주는지, 다시 말해서 저항이 지지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버티면 진짜고 못 버티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 캔들 하나만 보고 바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다시 내려왔을 때 리테스트를 지켜내는지,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봉마감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합니다. 결국 여기서도 중요한 건 터치보다 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테스트가 실패했는데도 다시 올라가겠지 이 생각으로 버티는 경우입니다. 근데 리테스트가 무너지고 다시 구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건 내가 봤던 시나리오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깨지면 손절합니다. 여기서도 손절은 퍼센트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깨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리테스트 구간을 봉마감 기준으로 이탈했다면 그때는 손절 기준이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꼬리가 이탈했을 때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꼬리가 이탈했을 때 손절하면 순간적인 수입으로 털릴 가능성이 높고 봉 마감을 기준으로 손절하면 승률은 더 높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다른 근거들을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익절은 가격이 상승하면 다음 유동성 구간이나 직전 고점 근처에서 1차 익절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본절 컷입니다. 1차 익절 이후에 손절을 본절로 올려두면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이 없는 매매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단타를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수익 극대화보다 리스크 제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차 익절 이후부터는 다음 구조물, 채널 상단과 하단, 주요 지지저항, 유동성이 몰려있는 자리들 이런 구간들에 도달할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잘라 먹으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한 번에 전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계속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돌파 매매에서도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아무 돌파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조가 유지되고 실제로 반응이 확인되는 자리만 선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돌파보다 리테스트입니다. 추격보다 확인입니다. 다음은 유동성 수입 단타입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저점이 깨지면 이제 하락 시작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롱 포지션을 들고 있던 사람은 그 구간 아래에 손절을 많이 걸어둡니다. 그런데 시장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저점을 강하게 이탈시키면서 손절을 전부 터뜨린 뒤에 다시 원래 자리로 빠르게 복귀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유동성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손절 물량이나 대기 주문이 몰려있는 구간을 한 번에 건드리고 그 유동성을 흡수한 뒤에 다시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형태죠. 그래서 저는 저점이 깨졌다고 바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긴 음봉 하나 나오면 이제 무조건 하락이다 생각하고 바로 숏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움직임 자체가 함정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5분봉 차트에서는 장대 음봉이지만 1시간봉 차트에서는 아랫꼬리가 긴 캔들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손절에 누군가의 진입이 되기도 합니다. 세력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은 보통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걸어두는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윙 고점과 스윙 저점입니다. 특히 긴 꼬리가 형성되면서 강하게 반등했던 자리들, 사람들은 그 저점 아래에 손절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이 저점이 깨지면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절과 유동성이 그 아래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일부러 그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공포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절을 터뜨리고 그 유동성을 받아내면서 다시 올려버리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이런 스윙 포인트를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빠르게 복귀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유동성 수입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산 히트맵도 같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청산 물량이 몰려있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그 유동성을 향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트맵에 유동성이 몰려있다고 해서 그 자리만 보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점을 잠깐 이탈한 뒤에 다시 복귀하는 움직임이 자주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탈을 무조건 수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하락의 시작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건 자리 자체보다 반응, 검증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실제로 그게 진짜 수입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인지 그 순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반응을 확인합니다.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빠르게 복귀하는지, 구조를 회복하는지, 거래량이 터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합니다. 결국 여기서도 자리 자체보다 반응인 거죠. 손절 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보고 롱 진입했는데 바로 다시 저점을 재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생각한 수입 시나리오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기준이 깨졌다면 손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실수합니다. 한 번 더 올라오겠지 이 생각으로 버팁니다. 그런데 단타에서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실이 점점 커지고 계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동성 수입 매매는 익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유동성 수입 이후에는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점 이탈 구간에서 기존 롱 포지션 손절 물량이 먼저 나오고 그 이탈을 보고 추가 숏까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격이 빠르게 복귀하면 방금 진입한 숏 포지션 손절까지 같이 나오면서 반등이 훨씬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분할 익절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가까운 유동성 구간이나 단기 고점 근처에서 1차 익절 절반을 먼저 털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본절 컷입니다. 1차 익절 이후에 손절을 본절로 올려두면 최악의 경우에도 내 포지션은 손실이 없는 포지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시장이 어디까지 반응하는지 보면서 가져갑니다. 다음 구조물이나 이전 저항 구간, 채널 상하단이나 유동성이 몰려있는 자리 이런 구간들에 도달할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잘라 먹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입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목표가를 계속 높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수익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계속 잘라 먹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지, 반등의 힘이 약해지는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남은 물량들도 분할로 정리하는 편입니다. 결국 유동성 수입 단타도 여기서 무조건 얼마까지 간다가 아니라 시장 반응을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단타든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응을 통해 그 자리를 계속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어떤 자리든 거래량이 붙는지, 리테스트를 버티는지, 실제로 반응이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손절은 시나리오가 깨졌을 때 나가고, 익절은 한 번에 전부 타는 게 아니라 1차 익절 이후에 손절을 본절로 올려서 리스크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시장 반응을 보고 주요 구간들에서 계속 잘라 먹는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준 없이 계속 자리처럼 보이는 곳마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매매는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패턴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자리를 다 들어가는 겁니다. 차트를 켜면 좋은 자리처럼 보이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눌리면 롱 들어가고, 조금 오르면 숏 들어가고, 캔들 하나 나오면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매매하기 시작하면 기준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지지 저항을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패턴을 보고, 원래는 확인 후 진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터치 진입하기 시작하고, 원래는 단타였는데 손절하기 싫어서 스윙으로 버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매매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손절 이후의 복수 매매입니다. 손절 한번 나가면 다음 자리에서 무조건 복구해야지 하는 걸 말하는데, 이건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기준 없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빠르게 복구해야지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 손절 나가고 또다시 들어가고 결국 멘탈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타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짧게 먹는 매매니까 대충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잃어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단타일수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진입 횟수가 많아질수록 실수 하나하나가 훨씬 빠르게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선별적으로 들어가는가입니다. 단타는 진입도 중요하지만 안 들어가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차트를 오래 봐도 생각보다 진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자리는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애매하다, FVG가 형성됐지만 너무 얇고 반응이 약하다, 거래량이 부족하다, 리테스트가 애매하다, 이러면 그냥 안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안 들어가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애매한 자리에서 안 털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단타는 많이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차트를 볼 때마다 계속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들어갈 자리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자리인가? 이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 단타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타는 좋은 자리에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게임입니다. 초보 트레이더는 단타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지표 찾고, 패턴 찾고, 시그널 찾고 계속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현재 차트의 방향은 어딘지, 어디에 유동성이 몰려 있는지, 그리고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반응이 나오는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단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지와 저항, 오더블럭, FVG, 리테스트, 유동성 등 이런 여러 근거들이 겹치는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확인, 반응, 검증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력이 어디서 진입했는지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리 자체보다 반응입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리테스트를 지켜내는지, 반응 캔들은 나오는지, 구조를 회복하는지, 이런 반응들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깨졌을 때입니다. 내가 봤던 근거가 깨졌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인정하고 나와야 합니다. 한번 버텼다가 다시 회복하고 수익으로 만들어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100% 운일 뿐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번에 운이 좋았던 경험 때문에 손절 기준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짧게 손절했어야 하는 자리인데 지난번에도 버텼다가 올랐잖아, 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손절이 늦어지고 단타가 스윙으로 바뀌고 결국 계좌 전체 리스크가 커집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버틴다고 해서 다시 올라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희망 회로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내 시나리오가 살아있는가, 아직 반응이 유지되는가, 구조가 살아있는가, 이걸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깨졌다면 그때는 인정하고 나와야 합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익절은 1차 익절 이후에 손절을 본절 컷으로 수정하는 반익 반본 전략,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 없는 자리로 바꾸는 거, 이런 습관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매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단타는 얼마나 크게 먹냐 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 내용들도 한 번에 전부 습득하려고 하기보다 실제 차트를 계속 보면서 하나씩 반복해서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선물거래 평생수수료 페이백 혜택과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같이 남겨두겠습니다. 단타는 결국 진입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 차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 구조 자체도 리스크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차트를 보면서 기준 잡기 어려웠던 분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왜 그 자리를 보는지 헷갈렸던 분들은 차트 해커 정보 공유방에서 제가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들이나 시장 관점, 실시간 브리핑들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기준 잡아가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셔서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헷갈렸던 주제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질문해주시는 주제들은 이렇게 실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 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